안녕하세요, 미드 나이십니다. 오늘은 제가 회사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MS 서피스 프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가 한국에서 사용을 하고 있던 노트북이에요. 그냥 노트북이요. 뭐 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노트북입니다. 이거를 한국에선 사용을 했고 이미 많은 한국 회사에서 사용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노트북 대신 받은 것은 서피스 프로입니다. 서피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아요. 뭐 따로 설명을 많이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뭐 프로그램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일단 단자는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고요. 여기에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디스플레이 단자 그리고 USB가 하나 있어요. 여기 위쪽에 보면 볼륨 버튼이랑 전원 버튼이 있고, 여기에 보면은 3.5 이어폰 잭이 있고,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MS 커넥터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보면은 이 MS에서밖에 사용을 할 수 없는 게 세 개가 있죠. MS 디스플레이, MS 파워, 그리고 밑에 있는 MS 커넥터,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른 타 회사와의 확장성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을 펼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아마 135도까지 쓸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이건 눕혀서 사용을 해도 되고, 그리고 보통은 자석으로 달라붙는 알칸테라 스웨이드 방식의 알칸테라가 그 자동차에서 보면은 고급 자동차 천장 재질 같은 그런 건데, 거기서 사용을 하는 여기서 스웨이드에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놓고 사용을 하게 돼요. 일반 노트북이랑 똑같죠? 속도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모델은 i5 모델이고요. i5 7세대 모델이고, 지금 전에 쓰던 노트북이랑 뭐 이거는 세대 차이가 있는 거니까 그냥 현존하는 일반 사무용 노트북이랑 속도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뭐 딱 특별히 빠르고 특별히 느릴 것도 없어요.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만약에 뭐 혹시나 게임을 용도로 이 노트북을 구매를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포기하세요. 이거는 그래픽카드도 달려있지 않고 발열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뭐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식으로 뭐 슬림하게 나온 일체형 노트북 이런 거를 발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면은 정말 떼돈 버실 거예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 또 사용할 수 있는 게 이런 펜이 있어요. 이쪽에 회사 아이콘들이 있어서 좀 가려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펜이 있어요. 이 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지금 눌러보면은 펜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여러 가지가 좋아요. 이게 뭐가 좋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펜을 그 PDF로 문서 처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PDF로 문서를 받아서 이걸로 처리를 해가지고 바로 테더링으로 연결을 해서 그러니까 외부에서 PDA로 처리를 해가지고 이걸 바로 딱 돌려버리는, 그 메일로 날려버리는 그런 기능들을 사용을 하는데 아주 편안하고 아주 좋아요. 그리고 전자문서이기 때문에 매우 좋습니다. 뭐 전자문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에 와서 이 컴퓨터를 받고 서피스 프로를 받고 딱 바뀐 게, 다이어리를 더 이상 들고 다니지 않아요. 이 서피스 프로의 진짜 좋은 점이기도 한 거고 제가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 건데, 카메라로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이 있거나 뭐 어떤 것들이 있으면은 그냥 카메라로 이런 식으로 카메라는 FHD를 지원하는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카메라로 이런 식으로 찍어요. 간단하게 찍어서 이거를 한 다음에, 그리고 여기서 이 부분 잘못됐으니까 고쳐줘, 이 부분 잘못됐으니까 고쳐줘, 이거 고쳐줘. 물론 이런 사진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거기서 이제 문서를 이미 카메라가 수준이 좋기 때문에 문서를 반 스캔할 수 있을 정도로
품질이 좋기 때문에 거기서 보거나 어떤 것들을 문서들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바로바로 보내버려요. 여기서 펜 사용에 익숙하신 분들한테는 확실히 더 이점이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집에서도 와콤 태블릿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되게 좋아요. 너무 좋게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펜도 이쪽에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이런 클라우딩 서비스나 바로바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면이나 그리고 얼굴 인식으로 락을 푼다든지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이 LCD 같은 경우에는 2440일 거예요. 2440p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매우 이게 일반 노트북이 아마도 1920을 쓰고 있죠. 그런 것과 비교해서 크기는 작지만 뭐 좋아요. 확실히 부드러운 게 느껴져요. 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직관적으로 딱 사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집에서 와콤 타블렛을 사용을 하는데 와콤 타블렛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반응을 하고 사용을 하는데 거부감이 없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워드 파일이 아니라 PDF 파일을 수정을 해서 PDF 파일에 또다시 이제 파일을 붙여가지고 사진이나 그런 것들을 붙여서 다시 재송부를 해서 검토를 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걸 할 때는 매우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좋은 점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그리고 여기에 회사에 가면은 몇몇 가지 보조 용품들이 있어요. 먼저 여기서 아이고야, 기본적으로 주게 되는 파워 케이블이에요. 파워를 여기다가 꽂고 이것도 자석으로 달라붙고요. 꽂은 다음에 전원을 연결하면 사용이 되죠. 근데 방금 전에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보면은 USB가 딱 하나 있어요. USB 꼽대가 하나 있고 거기에는 제가 쓰는 무선 마우스에 이런 것들이 달려 있어요. 그게 의미하는 게 뭔지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도킹 스테이션이 없으면은 컴퓨터를 제대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킹 스테이션도 회사에서 줘요. 물론 이거를 살 때 주는 건 아니고 회사에서 줍니다. 도킹 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정품으로 나오는 건데 USB가 4개가 달려 있고 디스플레이 마이크로소프트 디스플레이 빼는 게 2개 달려 있고 그다음에 랜선 꼽는 거랑 3.5파이 선 그리고 여기 켄싱턴 락이라고 그러죠. 켄싱턴 락 홀 버튼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회사에 가게 되면은 일단 모니터가 2개 정도 있고 모든 회사 자리에 모니터가 2개 정도 있고 가운데 이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모니터가 바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전 딱 이렇게만 들고 사무실에 가서 이대로 꽂고 그냥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매우 편안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단점도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한 150만원 정도 해요. 가격이 실제적으로는 가격 차이가 그렇게 없다고 봐도 무방할 거예요. 사무용 노트북이 이 삼성 노트북 같은 경우에 제가 저희 회사랑 뭐 정확하게 얘기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150에서 180만원 사이에 구입을 해요. 물론 저희 일반인이 구입을 할 때는 이거보다 싸게 살 수 있거나 혹은 굳이 뭐 노트북을 사는데 삼성 노트북을 안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렴하고 게임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신다면 이런 노트북을 안 사실 거예요. 근데 이걸 정가를 주고 구입을 해야지 회사에서 세금을 적게 냅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회사에서는 정가를 주고 구입을 하는 게 오히려 나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한국은. 그리고 그게 맞는 거고. 자,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가격이 비슷해요. 근데 가격이 비슷하다고 하면 안 되죠. 키보드 없으면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뭐 알칸테라 키보드라고 나온 건데 좋아요. 백라이트 LED 들어오고 매우 쓰기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사용하기 불편합니다. 그래서 자리에 가보면은 당연히 여기서 이제 브릭이라고 부르는데 벽돌이죠. 브릭이라고 부르는 도킹 스테이션이 필요하죠. 자, 이거 20몇만 원입니다. 펜 쓰면 써야 돼요. 필요해요. 이 펜 10몇만 원입니다. 키보드 좀 아까 지나가듯 말씀드렸는데 이 키보드도 20만 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가격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250이 되는 거고 뭐 250까지는 아니겠지만 250이 되는 거고 이거는 한 160, 170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회사에서 이거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뭐 금전적인 부담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근데 반대로 저한테 일을 하는데 어떤 거를 사용을 할 거냐. 뭐 제가 주로 하는 업무는 이런 일이랑 아까 말씀드린 건 PDF 문서를 작업하는 그런 일들이랑 그 다음에 엑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최고의 프로그램이죠. 엑셀을 사용하고 워드를 사용하고 보통 이제 그런 쪽의 일을 많이 해요. 그런 상황에서 이거면은 매우 충분합니다. 게임을 돌려보진 않을 거고 회사 컴퓨터니까 설치하지도 않을 거지만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어느 정도 대용량 PDF 리더 정도를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아시는 i5에 그래픽카드가 없는 그 정도의 성능이 나오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발열이나 소음도 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터치가 된다는 것도 굉장히 좋고 제가 윈도우 10을 사실 많이 사용해보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스크탑에 윈도우 10이 깔려있고 여기도 윈도우 10이 깔려있는데 여러분들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은 윈도우 10이란 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태블릿이란 거에 맞춰서 개발되고 출시된 OS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윈도우 10을 사용하는 데서도 있어서도 아주 잘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여러 가지로 좋아요. 여기서의 단점은 스크린 사이즈가 이게 비율이 살짝 달라요. 일반 모니터랑 살짝 다르기 때문에 몇몇의 반응형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옆쪽이 살짝 잘려서 나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뭐 큰 문제라면 큰 문제일 수 있고 작은 문제라면 작은 문제일 수 있어요. 제가 대학생이 뭐 학교에 들어간다. 근데 뭐 컴퓨터 성능을 그렇게 따지지 않는 어떤 컴퓨터 성능이 좋지 않아도 되는 뭐 그래픽 같은 분야가 아닌 어떤 대학교에 들어가서 뭐 강의 필기용이나 어떤 작업용 PPT 작업용 그런 용의 컴퓨터를 산다 그러면은 매우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매우 편합니다. 회사에서 사용을 한다. 내 돈으로 사는 게 아니다. 회사 컴퓨터를 사야 된다. 매우 추천드리고 싶어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가격적으로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마냥 추천드릴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악의 단점은 역시 뭐니 해도 이런 말도 안 되는 마이크로소프트 전용의 이런 디스플레이 단자와 그 다음에 너무 적은 USB 등 외부 입력 수단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고쳐지지 않겠죠. 고쳐지지 않을 거고 회사들에 가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회사들을 돌아다니는 것들도 이 업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뭐 하루에 많을 때는 3-4개씩도 가요. 물론 뭐 일주일 동안 아무 데도 안 가고 한 회사에만 있을 때도 있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있을 때 그 대부분의 회사 사무실들에 가 보면은 현재 추세가 모니터 2개 이게 딱 연결돼 있어요. 그냥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든 서페이스를 가진 사람이건 어떤 사람이건 나는 다른 회사 사람이지만 가서 꽂고 그냥 일을 하기 되게 편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요새 보니 이거를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서피스에 대해서 한 번쯤 얘기를 해봐야겠다. 서피스 성능 자체가 아니라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한 번쯤 얘기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펴보니까 이거 자체가 처음에는 서피스가 아니었어요. 이전에는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하지 않아요. 이거는 제 경험에 국한된 거고 미국 전체가 아니라 포틀랜드만 말하는 걸 수도 있고 포틀랜드 전체가 아니라 그냥 제가 본 몇몇 회사들만 뭐 몇십 개의 회사들만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어요. 한국에서도 회사에 가면 다들 이제 도킹 스테이션이 있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럼 뭐 회사 규모나 문화에 따라서 여기서 가보면은 도킹 스테이션이 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지금 이게 많이 설치돼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한 7-80%가 설치돼 있고 나머지 20% 정도가 HP랑 델의 도킹 스테이션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 말이 뭔고 하니 가만 살펴보니까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서페이스로 뜨기 전까지는 떴다라는 말을 제가 사용한 게 좀 조심스러운 게 저도 한국에 있을 때는 서페이스 프로를 이렇게 사람들이 사용을 할 거라고 생각조차 못했고 보지도 못했어요. 뭐 보기야 했지만 그냥 하나의 가젯 정도였지 그렇게 보진 못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런 거를 만들면서 어쨌든 HP랑 델 그리고 또 MSI 등 다른 브랜드 근데 딱 보니까 델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HP인 것 같더라고요. HP랑 델 모니터들을 사람들이 사용을 하면서 이렇게 회사에서 구입을 해서 그런 식으로 깔고 도킹 스테이션을 깔다가 어느 순간 그냥 다 서페이스로 전부 다 넘어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텔 쓰는 사람들도 이제 점점 줄어들어가고 HP 쓰는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어가고 그 다음에 서피스가 뭐 1, 2, 3, 4에 지금 이제 서피스 프로까지 이것까지 나왔죠.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그 시장을 어느 정도 잠식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신기한 그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보면은 애플이 아이패드 10.5를 냈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서피스 프로랑
서피스랑 되게 비슷하죠? 그냥 딱 이렇게 해서 정말 비슷한 종류의 펜, 정말 비슷한 종류의 키보드, 그리고 정말 비슷한 종류의, 그리고 이거보다는 좀 큰 거 컸었던 것 같지만 정말 비슷한 종류의 그런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그걸 하면서 애플이 그 시장을,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서피스 등으로 인해서 거기서 이제 재미를 좀 보니까 그걸 보던 애플이 우리도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들어온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시장을 먹으려 그랬는데 뭐 일반 소비자들이나 회사에서는 그 MS를 채택을 안 한 것 같아요. 그건 아마도 OS도 OS겠지만 뭐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아무래도 회사에서 지금 제가 느끼기에 여기서 사용하는 것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호환성이 이쪽이 더 좋으니 그냥 이쪽으로 결정을 하고 이쪽으로 넘어온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애플을 선택을 안 하고. 휴대폰은 다들 애플 써요. 그래서 이런 단품으로는 단품으로는 그렇게 저렴하지 않지만 가격이 비싸고 대신에 휴대성은 되게 뛰어난 이런 종류의 제품이 여기서 미국에서 히트를 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되게 회사 업무용으로 강추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는 회사 이런 프로덕트에 대한 이런 인프라에 대한 비용이 그 나라의 인건비를 따라가게 된다고 저는 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알았거든요. 동남아에 가면은 한마디로 동남아에 가면은 회사에서 다이어리를 주고, 한국에 가면은 노트북을 주고, 미국에 오면은 다 구성되어 있는 모든 자리에 이거를 내가 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회사에 설치되어 있던 거를 제가 그냥 오늘 생각이 나서 들고 온 거고, 그냥 이런 인프라가 모두 다 구성이 돼서 이런 것들이 돼 있고 이렇게 가져가면 되나. 장비에 돈을 더 많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비싸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쓰고 이런 환경에서 제가 일을 하게 되는데, 역시 좀 시스템에 있어서 선진국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런 것들과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한국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면 한 명 한 명을 봤을 때 뭐 한국 사람들이 훨씬 똑똑한 것도 많아요. 근데 왜 어떻게 보면 뭐 근데 명확한 거는 미국은 한국보다 선진국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시스템이나 이런 인프라, 그러니까 회사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 모니터와 이런 게 갖춰져 있는가, 그리고 이런 거를 이렇게 주면서 원하는 게 너 집에 가서도 일해가 아니라 네가 원하는 자리에서 언제든 일해서 8시간만 채워라는 걸 원하는 건가, 이런 것들의 인식에 대한 차이가 그냥 선진국이랑 정말 뭐라 그래야 돼, 미국같이 최고의 선진국이랑 한국 같은 나라를 규정짓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저는 한국도 좋아하고요, 한국도 굉장히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쓰잘데기 없는 얘기, 스펙과는 상관없고 단순히 외형과 기능과 어떻게 보면 저의 그냥 개인의 생각일 수 있는 그런 서피스의 그런 발달 과정을 포함한 오늘의 제품 리뷰였습니다. 서피스 프로 1 좋습니다. 사세요.